자, 이제 마지막 단원 탄소화합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되게 예전에 있었다가, 공구 계정에 있었다가, 15 계정에 사라졌다가, 22 계정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여러분들. 네. 좋나? 자, 보면은 탄소화합물을 말 그대로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이 탄소가 기본 골격이죠. 그래서 탄소는 14족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에 해당이 되고, 이 원자과 전자 4개가 각각 이제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산소, 질소 등 다른 원자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에 해당이 되고, 당연히 탄소와 또 다른 탄소가 결합을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거는 만들어내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이 탄소 화합물의 종류 자체는 아주 수천만 가지예요. 앞으로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화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래서 화학은 뭐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무는 아니죠. 기본으로 해서 대단히 다양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학문이기도 해요. 자,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랑 단일 결합으로 최대로 4개의 공유 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따라서 탄소는 수소, 산소, 질소 등 여러 가지 원자랑 결합을 해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탄소 원자끼리 계속해서 무한히 붙어서 이렇게 쭉 늘어서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중간에 하나가 빠져서 이렇게 옆에 붙어버리면 또 뭐 여기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곁가지가 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탄소하고 탄소는 이렇게 이중결합과 최대 3중결합까지 이렇게 결합을 해줄 수가 있다란 말이죠.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다시 이게 2개가 남아있으니까 또 다른 탄소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도 쭉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탄소 화합물 중에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3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탄소 화합물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불포화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바로 포화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포화하고 불포화냐면은 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에 뭔가가 더 첨가가 될 수가 있어요. 얘도 삼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로 다른 물질들이 첨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포화가 안 됐고, 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더 이상 뭔가 다른 물질들이 첨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화 탄소화합물, 불포화 탄소화합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열려버린 게 아니라 닫혀버리면 이런 고리 모양의 탄소화합물, 사이클로라고 하는 탄소화합물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런 형태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내고요. 여기에 다 이렇게 꼭지점 있는 부분에 전부 다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냥 생략하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양한 탄소 화합물들은, 탄소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다양한 원소들하고 결합도 가능하고, 저렇게 2중, 3중 결합으로 다양한 또 결합도 만들고, 이게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타민 A, 바이타민 C, 카페인, 포도당과 같은 여러 가지 유기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유기라는 소리는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은 유기물, 탄소가 없는 물질은 무기물이라고 해요. 근데 탄소를 포함을 하더라도 이 중에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순수한 탄소로만 되어 있는 탄소 결정체, 뭐 예를 들어서 숯 같은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제외하고
탄소를 포함한 물질은 유기물이라고 하고 안 포함하면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화합물을 만들고 이처럼 탄소화합물은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주고 우리 생활에 우리 신체를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탄소화합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탄화수소는 CXHY 형태로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어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가장 기본이 되는 화합물이 탄화수소류에 해당이 되고 얘네들은 사슬 모양으로 또는 곁가지가 달릴 수도 있고 고리 모양으로도 결합을 하고요. 또 결합 방식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석유, 천연가스, 화석 연료 등이 대부분이 탄화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열량이 높기 때문에 연료로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포화탄화수소랑 불포화탄화수소로 나눠주게 되는데 포화탄화수소는 탄소 원자 사이 결합이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예요. 그리고 얘는 안정하고 불포화탄화수소는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바로 불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수소 원자가 포화탄화수소보다는 더 적고요. 결합은 이중, 삼중 결합이 끊어지기가 쉬워서 이 끊어지면서 이 부분으로 다른 물질이 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포화탄화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서 탄화수소는 크게 세 종류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알케인족, 알켄족, 알카인족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반 화학식이 있어요. 일반 화학식이 있는데 알케인족 같은 경우에는 CN, HEN 플러스 E라고 하는 형태를 만족을 하는 탄화수소가 알케인족이고 여기서 N은 1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CH4, C2H6, C3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되게 많은 연료들이 있죠. C3, H8, C4, H10, 뭐 C5, H12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식이 결정이 돼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부여가 되고요. 알켄족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 1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중결합 1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알케인족이라고 해서 얘는 일반 화학식이 CN, HEN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은 2 이상의 자연수만 가능해요. 그래서 C2, H4, C3, H6, C4, H8 이런 형태로 화학식이 결정이 됩니다. 에텐, 프로펜, 뷰텐 이런 식이 되고요. 알카인족은 3중결합 1개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얘는 바로 3중결합 1개를 포함을 하고 있고 얘는 CN, HEN-2가 돼요. 그러니까 알케인족에서 이중결합이 하나가 들어가면 수소가 2개가 빠지고 그 다음에 알케인족에서 3중결합이 하나가 들어가면 수소가 4개가 빠져요. 이런 식으로 화학식에서 얘도 N은 2 이상의 자연수만 가능하고 그래서 C2, H2, C3, H4 그 다음에 C4, H6 이런 식으로 화학식이 결정이 돼서 에타인, 프로파인, 뷰타인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부여가 돼요. 명칭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만족하는 화학식만 생기고 뭐 C3에 H7 이따위 거는 안 생겨요. 이 규칙에 위배되는 그 화학식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식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탄화수소족이 존재를 하고 저기에 이제 탄소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애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메테인부터 보도록 합시다. 메테인은 CH4고요.
탄소 원자 1개, 알케인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탄소 원자 1개가 4개의 수소 원자와 결합한 가장 간단한 구조의 탄화수소고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분자 구조는 우리 화학에서 했죠. 이 결합각은 몇 도가 되겠어요?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보다 가볍고 보통 LNG, 도시가스의 주성분이 바로 요 메테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CnHen 플러스 2의 알케인족에 해당이 되겠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에테인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까지 뷰테인까지가 다 알케인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2개인 C2H6 형태의 단일 결합으로만 된 포화탄화수소에 해당이 돼요. 자, 초저온 냉매로 쓰이거나 플라스틱 원료인 에텐을 만드는데 여기서 수소 2개를 빼서 이중결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바로 에텐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에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요 에텐이에요. 그래서 폴리에틸렌 PE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수병, 페트병 만드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 보통 흔히 우리가 프로판가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탄소 원자 3개가 단일 결합으로 형성된 포화탄화수소고 무색 무취의 기체예요. 원래 실제 가스는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부탄가스나 아니면은 그 LPG 충전소에 가서 가스가 약간 셀 때 냄새가 나는 거는 거기다 부양제라고 해서 냄새를 첨가한 거예요. 약간 구릿한 냄새를 넣어가지고 가스가 샜는지 안 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에 약간 냄새를 첨가를 해준 거고 실제로 가스들은 냄새가 없어요. 자, 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이에요. LPG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의 혼합물에 해당이 돼요. 2개가 섞여 있어요. 차량용 연료, LPG 자동차, 난방용 연료. 그러니까 보통 그 업소용으로 쓰는 이렇게 회색 큰 가스통 안에 저 프로페인이 들어있어요. 자, 일단 뷰테인은 우리가 흔히 부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탄소 원자 4개가 단일 결합으로 형성된 탄화수소로 무색무취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LPG의 주성분이고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 정도로 그래도 기체 중에서는 대단히 높은 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상온에서 압력을 조금만 높여도 액화가 쉽기 때문에 부탄가스의 형태로 휴대용 연료나 차량용 LPG의 연료, 난방용 연료 또는 업소용 조리의 연료로 이제 바로 뷰테인을 사용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에텐 또는 흔히 뭐라고도 하냐면은 에틸렌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C2H4죠. 화학에서 아주 그 화학공업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 에텐이에요. 중간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불포화탄화수소에 해당이 되고 무색의 기체고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이제 과일이 익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서 과일의 성숙을 촉진시켜요. 보통 이제 사과가 익을 때 에틸렌 가스가 나오거든요. 이 에텐이 나와서 바나나 익지 않은 푸르딩딩한 거랑 얘를 빨리 익게 하고 싶으면은 얘를 사과 하나랑 봉지에 넣어서 꼭 묶어두면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와가지고 과일을 빨리 숙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다른 과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채소들하고 같이 두면은 얘네들이 빨리 너무 후숙이 돼버리기 때문에 빨리 상해요. 그래서 가급적 사과는 단독으로 보관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합성 고무, 에탄올 등의 제조에서 원료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C2H4 요 에텐에다가 물을 첨가를 해요. 물을 첨가를 해주면 C2H6O 즉 C2H5OH 형태의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렌이라고도 보통 제일 많이 불러줘요. 탄소 원자 2개가 3중 결합으로 만들어진 불포화 탄화수소에 해당이 되고요. 얘도 무색무취예요. 연소할 때 아주 높은 온도에 불꽃을 내기 때문에 용접을 할 때 써요. 아세틸렌 용접이라고 해가지고 팍
확 하고 불꽃이 나와서 얘로 철판을 녹여서 붙여주는 예, 그런 그 용접을 할 때 연료로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의 합성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보통은 이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소했었을 때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은 열량이 예,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도 많고 연소 열량도 많아가지고 예, 뭐에 쓰인다?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요 예, 탄화수소류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탄화수소에서는 작용기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작용기가 붙어주면은 그 작용기가 붙으면은 다 비슷한 공통의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어떤 이 앞에 나왔던 탄화수소에 유도체가 붙어 있는 걸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기가 붙은 걸.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하는 거는 탄화수소에서 수소 원자가 빠져나가고 다른 작용기로 바꿔버린 치환이 된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H4 이 메테인에서 수소가 하나가 빠지고 이 자리에 뭔가 작용기 A가 붙어버리면 C에 3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상태에서 A가 붙어서 탄화수소의 유도체가 되는 이런 식이 바로 탄화수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하고 여기에 A가 붙느냐 B가 붙느냐 C가 붙느냐 어떤 작용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유도체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도체가 각각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잘 알아둬야 될 거예요. 자, 이 작용기가 그래서 이 작용기라고 하는 거는 탄소화합물에서 특정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원자, 단, 원자의 모음이고요. 같은 작용기가 포함이 되면 탄소수가 다르더라도 다 비슷비슷한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면 알코올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HO라고 해서 포르밀기 또는 포밀기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면은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돼요. 알데히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COOH가 붙어 있으면 얘를 카복실기라고 하고, 얘가 붙으면은 산성을 나타내는 카복실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코올은 우리 알고 있는 C2H5OH의 에탄올 또는 CH3OH의 메탄올, 그 다음에 HCHO 형태의 포름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CH3CHO 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아세트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바로 카복실산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화학식을 써줬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용기가 뭐가 있는지를 딱 알기 쉽게 작용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준 화학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식을 써줄 때는 화학식의 종류가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해서 이렇게 4가지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을 갖다 선생님이 4가지로 써줄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써주는 아세트산을 기준으로 보면 CH3COOH 이렇게 시성식은 작용기를 알아보기 쉽게 작용기 형태로 나타낸 화학식이 시성식이고, 분자식은 화합물을 구성을 하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만 나타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C2H4O2로 나타내면 분자식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분자식으로 우리가 계속 나타냈던 게 뭐냐면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은 C6 H12O6라고 써주잖아. 이렇게 써주는 게 분자식이죠. 그쵸? 즉 분자를 구성을 하는 원자의 모든 종류와 개수를 다 써주면 분자식. 그 다음에 구조를 알아보기 얘가 무슨 물질인지 작용기를 알아보기 쉽게 작용기까지 표현을 해주면 시성식.
이렇게 써주면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아 이거 아세트산이구나 알 수 있죠. 그다음 실험식은 분자식을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의 가장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는 게 실험식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1대 2대 1, 얘도 1대 2대 1이기 때문에 포도당이랑 아세트산은 둘이 실험식이 같죠. 그래서 실험식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최초로 얻어낼 수 있는 화학식이라서 보통 실험식이라고 해요. 비율만 알아낼 수 있으니까 몇 개가 붙었는지 모르고. 구조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트산을 구조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 C5에 OH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제 구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성식 형태로 앞으로는 많이 나타내주게 될 거고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는 바로 요 구조식에 해당이 되겠죠. 작용기도 알 수 있고 어떻게 결합이 구조가 됐는지도 알 수 있고 결합 각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게 구조식, 그 다음에는 작용기를 알 수 있는 시성식, 그 다음에는 원자 종류하고 개수만 알 수 있는 분자식, 원자 종류의 결합 비만 알 수 있는 실험식 이렇게 총 4가지고 앞으로 탄화수소에서는 시성식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나오는 알코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알코올은요 탄화수소의 원자 대신에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가 결합한 바로 화합물을 우리 알코올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이드록시기 자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소 결합은 물질과 에너지에서 했지만은 뭐예요?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 또는 질소 또는 산소의 수소 화합물이 가운데 있는 플로린이나 질소, 산소를 두고서 수소랑 가운데 있는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강하게 결합을 하는 분자 간 결합력 중에 가장 센 게 수소 결합에 해당이 됐는데 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작용기가 하이드록시기, 그 다음에 카복시기, 그 다음에는 아민기 같은 애들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탄소화합물에 비해서는 끓는 점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이드록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대단히 친수성 작용기예요. 네, 그러니까 물에 어떻다? 매우 잘 녹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물에 녹아서는 중성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화가 되지는 않아요. 저거 수산화 이온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탄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에 잘 녹고 기본적으로는 알코올류 자체가 물에 잘 녹기는 하지만은 탄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돼요? 물에 더 잘 녹아요. 그리고 끓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더 탄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끓는 점은 낮아져요. 당연히 이제 탄소수가 크면은 탄소수가 크면 뭐가 커지니까 분자량이 커지게 되니까 분자량이 커지면은 여러분들 물질과 에너지에서 했죠? 뭐가 커져요? 분산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탄소수가 많으면 많아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탄소수가 커지면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커져서 수소 결합 플러스 분산력도 더 커지니까 끓는 점이 더 커지고 탄소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알코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저 앞에 저 명칭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여러분들 알케인족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탄소 하나짜리 CH4를 메테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2 H6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에테인, C3 H8을 프로페인, 그다음에 C4 H10을 뷰테인, 그다음에 C5 H12를
펜테인, 그다음에 C6H14를 헥세인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뭐 물론 되게 뭐 쭉 나가요. 막 밑으로 해가지고 옥테인 뭐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쟤네들이 붙으려면 작용유가 붙으려면 수소가 하나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빠져버리면 얘가 CH3가 돼서 메테가 돼요. 보통 뭐 메틸이라고 얘기해요. 메틸, 얘는 에틸, 프로필, 뷰틸, 펜틸, 헥실 또 이런 식으로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이 빠진 상태에서 붙이니까 접두 명칭은 여러분들 얘들 이름이 메테 어쩌고 에테 어쩌고 프로페, 뷰테, 펜테, 헥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메테인 알콜 그래서 메탄올, 에테인 알콜 에탄올, 프로페인 알콜 프로파놀, 뷰테인 알콜 뷰타놀, 헥세인 알콜 헥사놀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이 붙게 돼요. 그래서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 해가지고 총 이렇게 6가지 정도는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앞으로 명명법이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성식으로는 이렇게 알케인 쪽에서 수소가 하나 빠진 자리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면 되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는 둘 다 잘 섞여요. 네, 얘가 이제 한 4개 정도부터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잘 안 녹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하이드록시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신에 끓는 점은 점점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 증가로 인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합한 하이드록시기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이드록시기가 한 개 결합되어 있는 알코올을 뭐라 불러주냐면은 1가 알코올이라고 하고요.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2개가 들어있으면 2가 알코올이라고 하고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으면 3가 알코올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2가 알코올의 대표적인 게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부동액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고 3가 알코올 중에 대표적인 게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습제로도 쓰이고 우리가 중성지방이 분해될 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가 바로 요거예요. 글리세롤이 바로 그런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메탄올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메탄올은 가장 간단한 구조의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고요. 무색의 액체고 냄새는 에탄올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우리가 술 냄새에 비슷한 에탄올인데 독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메탄올은 섭취를 하면 여러분들 눈이 멀거나 간이 다 녹아내리거나 하는 이런 아주 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신경도 손상이 되고 그래서 주로 연료나 어떤 걸 녹이는 용매, 플라스틱이나 화학약품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붙이는 파스 있죠? 파스. 붙이는 파스. 그거를 만드는데 살실산 메틸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술, 그 다음에는 제일 많이 흔히 소독용으로도 쓰이는 알코올이 바로 에탄올이죠. 무색의 액체로 특유의 딱 맡으면 나오는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통 당의 발효로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같은 가장 간단한 당의 발효로 만들어지고 술, 주정의 주성분이죠. 살균 작용이 있고요. 소독용 알코올로도 사용이 되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방향제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기가 2개면 선생님이 아까 2가 알코올, 3개면 3가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알코올류는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데히드라고 하는데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 대신에 포르밀기라고 하는 CHO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바로 요 알데하이드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탄소수가 작을수록 물에 잘 녹는 거는 모든 탄화수소의 공통적인 성질이에요. 유도체. 또한 얘가 뭐가 되면 쉽게 산화가 잘 돼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력이 커요. 참고로
알코올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이 알데하이드가 다시 산화가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카르복시산이 됩니다. 카복시산. 네. 이건 뒤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폼알데히드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알데히드예요. 네. HCHO로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자, 아주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폼알데히드를 포르말린 용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폼알데히드를 물에 30-40% 정도 녹인 수용액을 바로 포르말린이라고 하는데, 얘가 보통은 소독제나 방부제 등에 이용이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실험실에 있는, 과학실에 있는 표본 있죠. 생물 표본,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의과대학 가면은 나중에 이제 카데바라고 해서 해부용 시신을 담가 놓는 용액이 바로 저 포르말린이에요. 저게 눈이 아플 정도로 되게 자극적이에요.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독하고. 이 폼알데히드는 플라스틱 접착제의 원료로, 본드 있죠? 본드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건축 자재의 접착제로도 얘네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고요. 폼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자,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얘도 아주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데, 접착제, 향료, 그 다음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서 카르복시산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해서, 그러니까 섭취한 알코올은 결국에는 에탄올이겠죠. 그래서 이 에탄올이 분해돼서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바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과음하고 난 다음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하는 그 숙취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 안에 생겨서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이 바로 숙취입니다. 숙취. 그 다음에 어차피 그리고 폼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하이드나 이 알데하이드는 물에는 잘 녹아요. 그래서 얘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용해도는 큰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이온화가 되지는 않아요. 전해질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도 이온화가 안 되고 알데하이드도 이온화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산 봅시다. 카복실산은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 하나 대신에 카복실기가 결합을 한 화합물을 카복실산이라고 하고요. 탄소수가 작을수록 물에 아주 잘 녹게 되고요. 물에 녹으면, 자, 이름 자체가 뭐예요? 카복실산이니까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고, 우리 앞에서 우리 산의 이온화 평형할 때도 했었지만은 카복실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단 이온화가 가능하지만 약산이다. 이온화가 가능한 약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폼산 또는 포름산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간단한 구조의 카복실산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에 CO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바로 폼산이라고 하고요.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서 얘는 특이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포르밀기도 갖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복실기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밀기가 갖고 있는 환원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산성도 가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미산이라고도 하는데, 개미나 아니면 벌침의 독 안에 요 포름산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산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개미나 벌에 쏘이면 피부가 부어오르고,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묽은 암모니아수 같은 거를 바르면은 좀 독성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덜 아프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세트산은 흔히 우리가 식초 안에 들어있는 초산이라고도 하는데, 무색의 액체로 특유의 톡 쏘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저
아세트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명칭은 이거는 이제 메틸산이고 이거는 에틸산인데 관용명으로 보통 아세트산, 포름산 이렇게 불러줘요. 특유의 자극적인 식초 냄새가 나고 한 6% 정도의 묽은 수용액은 우리는 식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창문 틀이나 이런 데서는 욕실에 쏘는 실리콘 있잖아요. 그 실리콘 같은 걸 만들 때 바로 저 아세트산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의약품 중에 나중에 그 아스피린을 만드는데 저 뭐를 사용을 해요? 아세트산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염료의 성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에도 잘 녹고요. 하이드록시기도 물에 잘 녹고 포르밀기도 물에 잘 녹고 카복실기도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가 가능하다? 수소 결합이 가능한데 요 카복실기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도 뭐가 가능하냐면은 수소 결합이 가능해서 비교적 끓는 점이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 녀석도. 자, 그래서 아세트산은 이렇게 생겼고 카복실기 일부에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성도 크고 수소 결합도 가능해요. 탄소 한 개로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화학식은 자 CH4 알케인족에 요거밖에 없죠. 그 다음에 메탄올의 작용기는 하이드록시기, 아세트산의 작용기는 카복실기,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작용기는 포르밀기 CH5를 갖고 있습니다. 폼산이 수용액에서 산성을 띠는 까닭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바로 산성을 띠게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작용기가 에테르기, 그 다음에는 카르보닐기,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케톤, 에테르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다양한 유도체의 작용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심화 강의에서 탄소화물의 대표적인 작용기들 알아봅시다. 자, 이 심화 강의에서 좀 설명을 할 게 있고 별로 굳이 안 할 것도 있는데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이 앞에 있는 유도체는 몇 가지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용기는 우리 했던 하이드록시기, 포르밀기, 카복실기까지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스터기 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에스테르라고 했는데 COO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스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카르복시 산하고 하이드록시기하고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OH가 빠져나가고 여기서 H가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COO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 반응을 통해서 에스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저분자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방향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인공 향료 같은 경우가 보통 다 에스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바나나 향, 뭐 딸기 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향수, 가공식품의 첨가제로도 사용이 되는데 고분자의 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지방 있죠, 지방. 지방이 바로 고분자 에스터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 이제 에테르기라고 하는 건 가운데 산소를 두고 산소가 결합기가 되는 게 에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고 휘발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틸 에틸 에테르 같은 C2H5, O, C2H5 이렇게 생긴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마취제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뭐 동물 마취를 한다던가 할 때 에테르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는 우리 아미노산에서 배웠죠. 자, 이 녀석은 여기가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소이온 두 개로 사용이 되니까 카복실기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작용을 하지만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 보면은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녀석이 수소이온을 이렇게 받아서 얘는 NH
3 플러스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수소이온 밖으로 쓰일 수가 있어서 바로 염기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브레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미노기 또는 뭐 아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 작용기이기도 하고 아미노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 나일론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일론과 같은 화학 섬유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가 하이드록시기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요. 카복실기 수소 결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미노기도 수소 결합이 가능해서 요 세 가지의 작용기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작용기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 액성이 중성이지만 카복실기는 산성, 아미노기는 중성의 작용기를 염기성의 작용기를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이성질체는 예전에 대단히 자세히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달라서 화학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약간 물리적 성질이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거를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구조 이성질체도 있고 기하 이성질체도 있고 광학 이성질체도 있어서 뭐 시스형, 트랜스형, 그다음에는 거울상 이성질체 이런 식으로도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는 요 고급 화학 과정에서 예전에는 배웠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원래는 배웠었으나 여기서는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성질체라고 하는 게 화학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달라서 다른 물질이 되는 관계를 이성질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개념 기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탄소 원자는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을 할 수 있죠. 최대 단일 결합으로, 그렇죠? 단일 결합으로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탄소 원자는 다른 탄소 원자하고만 결합을 하는 건 아니죠. 수소하고도 결합을 하고, 뭐 산소하고도 결합을 하고, 탄소 원자끼리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 여러 가지 구조를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탄화수소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탄소 원자 사이에 3중 결합이 있대요. 연소할 때 매우 높은 농도의 불꽃에 사용을 한다. 에타인에 해당이 되죠. C2H2. 탄소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는 화합물로 차량용, 연료, 난방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는 저 중에서 프로페인이죠. C3H8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고 무색의 기체 있고 무색의 기체고 과일에 후숙할 때 나오니까 C2H4 에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탄화수소의 구조식 액화천연가스 LPG의 주성분인 탄화수소는 두 종류죠. C3H8이랑 C4H10인데 주성분은 뷰테인이에요. 얘가 소량이 첨가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구조식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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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는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네. 이런 관계를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이성질체 관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탄소 원자 수가 2개이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C2H6인 에텐에 해당이 되니까 탄소, 수소 이렇게 돼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LNG구나. LNG면은 얘가 아니라 저거네. LPG로 봤네. CH4네.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이렇게 되고. 자, 둘 다 알케인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식이 CN, HEN 플러스 E를 만족하는 형태의 탄화수소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표는 몇 가지 탄소화합물의 작용기를 나타냈대요.
하이드록시기는 OH, 포름일기 CHO, 카르복실기는 COO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알코올 가나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작용기는 붙어있는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있죠. 따라서 OH에 해당이 되고요. 당의 발효로 생성돼서 술의 주성분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는 바로 에탄올에 해당이 되는 바로 나예요. C2H5OH 에탄올 나. 가장 간단한 구조의 알코올로 독성이 강해서 흡입 시 신경 손상이나 실명을 이룰 수 있는 거는 메탄올 CH3O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가가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알코올은 탄화수소의 원자 대신에 하이드록시기 OH가 결합한 화합물로 대체로 물에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하이드록시기 2개를 가진 알코올, 이가 알코올이죠. 이가 알코올 중에서 뭐에 해당이 돼요?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디귿은 살균 작용이 있어서 소독용 알코올로 사용이 되는 거는 에탄올이죠. 에탄올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탄소화합물의 시성식을 쓰세요. 탄소 원자 한 개를 가진 가장 간단한 구조의 알데하이드. 자, 그러면은 포름알데하이드 HCHO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구조식으로는 HCOH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8번 알데하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알데하이드는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 대신에 포름일기가 결합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알데하이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나중에 알데하이드로 은거울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은을 환원시켜주는 반응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알데하이드가 은거울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에탄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에탄올이 산화가 돼서 대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카복실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카복실산은 탄화수소의 수소 원자 대신에 카복실기 COOH가 결합한 화합물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 즉 포름산은 탄소 원자 하나를 가진 가장 간단한 구조의 카복실산이고 아세트산은 식초의 신맛을 내는 주성분이죠. 카복실기는 기억으로 적당하고 니은은 에타인하고 수소 원자수가 같다. 에타인이면 C2H2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얘도 보면은 수소가 2개, 얘도 2개를 갖고 있으니까 맞고요. 식초도 맞고 따라서 답이 9번은 5번이 될 거고 다음에 10번 자, 카복실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을 내놔요. 카복실산은 하이드록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코올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이드록시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COOH 이렇게 생겨서 요거 때문에 대신에 뭐는 한다? 수소 결합을 한다거나 또는 물하고의 친화성이 높아서 잘 녹거나 이런 건 해요. 폼산은 곤충의 독액에 존재를 하고 산성이 강해서 피부를 부어오르게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자, 가는 여기 카복실기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아세트산에 해당이 되는 카복실산이고 얘는 포름일기를 갖고 있죠. 따라서 포름알데하이드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이 녀석은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메탄올, 알코올 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탄소 원자의 다양한 결합을 나타냈어요. 자, 기억은 계속 연속적으로 쭉 가서 붙어버린 사슬 모양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를 고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다양한 주된 까닭은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4개라 최대 4개의 원자까지 단일 결합이 가능하죠. 고리는 기억, 사슬은 기억, 니은이 바뀌었지. 탄소 원자수가 같은 탄화수소 중에 3중결합 1개를 가진 분자와 2중결합 1개를 가진 분자는 수소 원자수가 같을 수가 없죠. 3중결합을 가진 애는 C2H2 형태의 분자 구조고 2중결합을 갖고 있는 애는 C2H4 형태의 분자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에타인이고 에탄이니까 수소 원자수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2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래요.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죠. 액화 천연가스. 뷰테인을 연소시켜서 물을 끓인대요. LPG가 아니라 LNG고, 니은의 연소는 당연히 발열 반응이고, 자,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포화탄화수소인 알케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모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탄화수소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탄소 2개, 탄소 2개, 탄소 2개, 알케인, 알카인 이렇게 되겠죠. 탄소수는 다 같고요. 다중결합이 들어있는 거는 2중결합, 3중결합을 갖고 있는 나하고 다. 과일이 익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탄화수소는 바로 나, 에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4번. 표는 탄소 원자수가 2인 탄소 화합물에 대한 자료래요. 자, 가는 에탄올, 알데하이드, 카복실산에서 탄소수가 2개짜리는 아세트산이죠. OH. 자, 기억은 포름산 아니고 탄소수가 2개짜리 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식초는 다가 식초에 들어있는 거고, 수용액 상태에서 산성을 띠는 거는 포름 카복실 산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5번 봅시다.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가는 에탄올이고, 얘는 1가 알코올인 에탄올, 얘는 2가 알코올인 에틸렌 글리콜, 얘는 3가 알코올에 해당이 되는 글리세롤이요. 하이드록식의 한 개면 1가, 2개면 2가, 3개면 3가 이렇게 불러줘요. 자, 가부터 다는 모두 알코올이고요. 에탄올은 당의 발효로 만들어지고 자동차의 구동액에 쓰이는 거는 에틸렌 글리콜이고, 이거는 글리세롤이기 때문에 보통 보습제로 사용을 합니다. 있잖아요. 왜? 여자들 입에 바르는 립글로즈라고 하나? 반짝반짝하는 거. 그 주 성분이죠. 글리세롤이고, 화장품에도 보면은 글리세롤 성분이 되게 많아요. 보습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얘는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이렇게 되죠. 포름일기를 갖고 있는 거는 여기에 포름알데히드를 갖고 있는 얘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포름일기를 갖고 있는 얘하고 2개예요.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서 아세트산이 이 상태에서 바로 뭘 가져요? 카복실을 가지고 얘도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카복실기를 가지게 되니까 2가지죠. 곤충의 독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은 포름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다가 맞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포름일기를 갖고 있는 거는 2가지, 얘하고 얘. 카복실을 가지고 있는 거는 포름일기 갖고 있는 거 2가지, 카르복실 갖고 있는 거 2가지, 곤충의 복에 들어있는 거 다 나가 아니라 이거는 접착제를 만드는
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다음에 1등급 도전 문제 보자.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자, 이거는 작용기 중에 앞에서 배우진 않았는데 CO 하는 작용기가 있어요. CO.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카르보닐기라고 하고, 얘를 이제 케톤이라고 해요. 케톤. 그래서 양쪽에 CH3, CO, CH3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얘가 아세틸 케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손톱 지울 때 네, 뭐라고 그러냐? 매니큐어, 리무버로 쓰는 게 바로 아세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나는 보면은 여기서 CHO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이 돼요? 알데하이드에 해당이 되고, 얘는 여기서 보면은 OH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록식이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알코올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하고 나는 분자식이 같다. 가는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C5고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다음에 산소 하나. 산소 하나,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같네요. 그다음에 다는 알코올류 맞죠? 탄소분해 수소. 자, 탄소가 5개, 수소 10개, 탄소 5개, 수소 10개. 둘이 분자식이 같았으니까. 다음에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는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지. 그렇죠? 12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탄소분의 수소 원자수는 다가 제일 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가는 에텐, 나는 에탄올, 그 다음에 다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해당이 돼요. 탄소 원자수는 2개가 되기 때문에 모두 같고, 물에 대한 용해도는 가는 거의 안 녹아요. 얘는 거의 무극성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가 않고, 얘는 물에 잘 녹는 친수작용이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 훨씬 잘 녹죠. 다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 안 돼요. 카르복시기에만 되고 포르밀기는 이온화가 안 됩니다. 방향제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거는 이 중에서 없어요. 방향제로 쓰이려면 에스터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COO의 에스터를 갖고 있는 애는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만 맞게 됩니다. 자.